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려요. 들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6시 6분인데 아직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8명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10분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기초 교육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C샵 스크립트 기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C샵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C샵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샵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은 C샵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과 자바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보면은 우리 자바 버추얼 머신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단넷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언어입니다. C샵의 특징은 장점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코드 작성을 통한 높은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바와 같이 얘는 가비지 컬렉션을 통한 메모리 관리를 합니다. ASP.NET과 연동하여 웹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아주 유용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C나 C++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샵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했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우리는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뭐 변수와 그 함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절차 지향 언어는 이렇게 쓰는데 객체 지향 언어는 프로그램을 수많은 객체라는 단위로 나누어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는 캡슐화와 상속을 이용해서 객체를 추상화하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은 코드의 재사용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가져와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확장해서 사용한다거나 해가지고 코드의 재사용이 쉽다라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쉽다. 절차 지향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드 중간중간에 그죠? 일일이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 또는 메소드를 수정함으로써 하위에 상속받은 클래스라든가 재사용한 코드들이 같이 수정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위 클래스로 모듈화 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대형 프로젝트처럼 여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업무 분담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인터프리터 언어,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가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단점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차가 많아지면 용량이 커질 수 있고 설계 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라고 되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키워드 5가지를 살펴보면은 클래스, 인스턴스,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각각을 살펴보면은 클래스 플러스 인스턴스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개념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 혹은 툴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계도는 뭐예요? 설계도 하나 있으면 자동차 설계도 아니면 집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면 같은 집을 여러 개 손쉽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 마냥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혹은 붕어빵 틀, 프레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연관되어 있는 변수나 메소드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구현될 대상. 보면은 자동차 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그거를 객체화시켜서 뭐 소나타, 벤츠 이런 식으로 벤츠가 차명은 아니죠.
아반떼 이런 식으로 그죠? 구체화 시켜놓은 거를 우리는 여기 객체라고 하거든요. 클래스에서 서른된 모양 그대로 생성된 실체. 그리고 클래스 인스턴스라고도 해요. 객체.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같이 쓰는데 여기에 클래스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 그죠? 클래스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세계에 구현된 구체적인 실체라고 하고요. 실제로 객체를 소프트웨어에 실체화하면은 뭐를 인스턴스화했다, 인스턴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체화된 인스턴스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은 용어 중에 캡슐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필드, 그죠? 데이터 필드와 메소드를 하나를 묶어놓은 것인데요. 이 캡슐화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은닉 과정. 여러분들 그 약으로 된 캡슐로 된 약을 보면은 그게 감기약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세세하게 몰라도 그 기능만 알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약 성분을 하나하나 파헤쳐 열어볼 수 없듯이 여기 그러한 개념을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은닉화라고 하는 것은 객체 세부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외부에서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는 걸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특징과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클래스 상속을 받아서 수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 코드를 줄일 수 있고요. 부모 클래스에서 수정된 그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에서도 그죠, 수정되는 효과가 있다. 자신이 아닌 남이 만든 클래스를 가져오는 경우는 수정이 불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클래스가 다양한 곳에서 상속을 받아 쓰는 경우 뭐예요? 다른 곳에 중복돼서 그저 불필요한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체지향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변수 메소드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는 것. 대표적인 오버라이딩.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자식이 재정의해서 쓰는 거를 우리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코드만 보여주기, 불필요한 부분을 숨기고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분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C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언어인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C샵의 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C샵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스크립트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리고 어디서 작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번역되거나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들의 나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특징이나 장단점 살펴보면 스크립트 언어들은 컴파일이 필요로 하는 C나 C++과 같은 언어에 비해서 매우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매우 제한된 능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컴파일된 기존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대신 컴파일된 프로그램보다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언어가 기본 명령어 처리에 의해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언어는 컴파일된 프로그램보다는 실행 시간에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C샵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하는 툴이 필요하죠. 우리는 코드 에디터 그리고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 해서요.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편집하는데 유용한 강조 기능, 자동 완성, 그리고 여러 확정된 기능을 제공해서 개발용 텍스트 편집기를 우리는 코드 에디터라고 하고요.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IDE라고 하는 것은 코드 에디터에 컴파일러, 디버거,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 개발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합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발용 코드 에디터이면서 IDE 툴들을 살펴보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가장 기본적인 코드 에디터로 사용이 되고 윈도우 사용자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을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맥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양한 운영체제. 그러면 뭐예요? 윈도우에서도 지원되고 맥에서도 되고 그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으로 가볍고 빠르고 별도의 학년 설정이 필요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픈소스 확장 플러그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맥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젯브레인 라이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하고 리팩토링 기능을 제공하는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개발용 코드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는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로 할 거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편한 툴을 써도 좋습니다. 나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학년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코드 에디터 변경 방법, 비주얼 스튜디오가 디폴트인데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겠다. VS 코드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식 사이트 https://code-visualstudio.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요. 맥 사용자 또는 윈도우 사용자 그리고 해당되는 에디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설치가 완료가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유니티 에디터로 사용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니티 뭐 메뉴에서요. 유니티 에디트 프리퍼런스 이렇게 가면은 유니티 에디트 창에 프리퍼런스에 가면 이렇게 프리퍼런스 대화 상자가 뜨고요. 요 프리퍼런스 대화 상자 보면은 익스터널 툴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아이디가 쭉 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7, 2016, 커뮤니티 2022,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선택해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 보면은 맥은 VS 코드 앱을 찾으면 되고요. 윈도우즈는 여기 VS 코드 EXE 또는 코드 EXE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죠.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설치한 후에 찾아서 연결을 해도 괜찮습니다. V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유니티 연동에 필요한 위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Git 그리고 .NET 코어 그리고 모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NET 코어의 경우 최초 예제 프로젝트를 한 번에도 실행을 해야지만이 동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윈도우 검색 창에서 cmd 치면요 이렇게 까만 도수 프로포트 창이 뜰 겁니다. 명령 그죠? 이렇게 커맨드 명령 입력창이 뜨면은 여기서 단넷이라고 해서 실제 설치가 되었다면은 여기 단넷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단넷 5.0이 실행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단넷 뉴 콘솔 해가지고 마이 앱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그 앱에 이동을 해서 그 단넷을 실행시키면요. 이렇게 결과 이 단넷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키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래야지만이 이제 실제로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C#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전용 C#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X 하게 되면은 C# 인스톨 여기 C# 프롬프트가 뜨고 인스톨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해가지고 이 부분 있죠? 인스톨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든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든 그죠? 이렇게 해서 유닛
유니티 에디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C#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을 겁니다. asset create에서 메뉴 asset에서 create 가서 이렇게 C# 스크립트라고 하는 메뉴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여기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create 이렇게 뜰 겁니다. 단축 메뉴가. 그래서 create C#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우리 프로젝트 창에 C샵과 스크립트 이렇게 보이시면요. 에세 창에 이렇게 C샵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C샵 파일을 생성과 동시에 이름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니티가 C샵 클래스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참조를 하기 때문에 디폴트는 뭐냐면은 무조건 여기서 create를 하게 되잖아요. U behavior script이라고 하는 디폴트 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엔터 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렇죠? 클래스 이름으로 my first scrip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연동으로 해놓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든가 둘 중에 하나에 그죠? 에디트 창이 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디 2019를 연동을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파일 에디터 가가지고 프리퍼런스, 그죠? 그 다음에 external tools 가서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로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커뮤니티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로그인만 하고 인증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름을 안 바꾸고 그냥 엔터를 치면 이렇게 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아니면 그죠? 여기 보시면은 using 해가지고 이렇게 유니티 엔진 using system collections 이렇게 이러한 문구가 만들어지고요. public class new behavior script 콜론 mono behavior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스테이트먼트들이 쭉 생깁니다. 슬래시에서 여기 초기화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 해서 이게 메소드도 있고 그죠? 두 개의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스타트와 업데이트 메소드가 만들어진 클래스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각각에 보면은 using이라고 하는 거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요. 우리가 객지제 언어에서 스크립트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곳에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해당 관련해서 유니티 엔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죠? 그다음에 시스템 컬렉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라이브러리 쭉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클래스와 클래스 선언부 여기 보면은 퍼블릭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 클래스를 선언부 있죠? 중괄호를 기준으로 여기는 맨 위에는 헤더라고 하고요. 여기 중괄호 안에는 바디죠. 클래스 바디가 해당되는 거고 예, 접근 요구 한정자. 그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콜론에서 모노 비헤이비어. 이건 기본 클래스. 그러니까는 뉴 비헤이비어스 클래스의 뭐야? 부모 클래스죠. 그리고 모노 얘는 뉴 비헤이비어 클래스 클립은 모노 비헤이비어의 뭐야?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은 여기 보이드 스타트에서 게임이 시작할 때 이 함수는 한 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 사용이 많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보이드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는 얘는 매 프레임마다 반복 실행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당 60프레임의 게임을 한다. 그러면 초당 60번의 화면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두 개의 메소드로 가장 많이 씁니다. 각각의 살펴보면요. 중요한 키워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using은 네임스페이스.
C샵과 유니티는 개발에 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를 네임 스페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네임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 메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작가다 그러면은 작가 정도도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소설 작가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네임 스페이스에서 좀 나눠서 공간을 나눠서 이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using unit engine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 엔진 네임스페이스 내에 그 해당 라이브러리 코드로 이렇게 존재하는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면 console.write 9이라고 하는 것은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것과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모호하게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 단넷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에는 시스템 I/O, 뭐 시스템 프린팅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모노 비헤비어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에서 모노 비헤비어 클래스를 상속받아야지만이 그 스크립트에서 유니티 엔진에 의해서 호출되는 리셋이라든가 어웨이크, 스타트, 업데이트, 온 디스토리 등의 콜백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는 여러분이 아마 그 객체지향 언어를 배웠거나 공부했거나 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콜백은 라이브러리가 특정한 동작 후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함수 인자로서 넘겨준 후에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호출되는 함수를 우리는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C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아까 보면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지죠. 최소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듭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와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콜론, 상수 클래스, 그리고 중괄호, 코드 블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스테이트문, 그죠? 스테이트를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와 업데이트라고 하는 아까 그 메소드가 있었는데요.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코드 실행의 시작점에 제공이 되고요. 유니티에는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 제일 먼저, 스타트는 유니티 이벤트 메소드의 대표적인 예시며, 스타트는 게임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한 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닝 역할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데이트는 게임이 실행되면서 실시간으로 변한 정보를 체크하는 메소드로, 업데이트의 실행 주기는 프레임이 1프레임이라고 하는 그저 프레임당으로 실행이 되고요. PC나 콘솔 게임 화면에서 60 FPS다라고 하면요. 이게 초당 프레임 퍼 세컨드에서 초당 프레임 수가 그죠? 60번 반복이 되는 거죠. 1초에 60번 프레임을 교체하고 스크립트에서 업데이트 메소드에 맞춰서 1초에 60번 실행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짧은 시간 간격 게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변경에 따라서 게임 환경을 변화주기 위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debug.log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스템에서 주는 건데요. debug 시 인자로 문자열을 넘겨서 콘솔 여기 창에다가 문자열을 아니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여기 보면 퍼블릭 클래스 헬로 코드 콜론 모노 비헤비어스 해가지고 여기 뭐 스타트에서 디버그 로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실행시키면은 우리 유니티 창에 보면 콘솔이 있어요. 아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프로젝트 옆에 콘솔 패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값을 어떤 문자열을 이렇게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이드 스타트와 보이드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 보이드 어웨이크, 씬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번 실행되는 함수 중 하나고요. 보이드 스타트, 씬이 시작되고 첫 프레임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처음으로 한번 실행되는 함수, 초기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드 픽스드 업데이트, 독립적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호출되는 함수. 그 다음에
보이드 업데이트.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실행되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함수. 그다음에 보이드 라스트 업데이트 함수는요. 업데이트 함수가 종료되고 그죠? 호출되는 함수예요. 업데이트보다 처리가 늦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죠? 기능을 코딩할 때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게임 엔진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게임 오브젝트 모든 여기 유니티에서 모든 것들은 다 오브젝트인데 게임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도구를 근데 여기 게임 엔진을 여기서 사용해서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도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API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게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상속 시스템의 이해라고 되는데요. 기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이것이 상속의 개념이고요. 베이스 클래스 이게 바로 기반이 되는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드라이브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를 확장해서 만든 자식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작성된 코드를 사용하여 자식 코드에서는 필요한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유니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캐릭터와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 배경으로 처리된 건물이나 소품,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이펙트, 불빛을 밝히는 광원, 모든 장면을 찍는 카메라까지 씬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걸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독자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실행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는 컴포넌트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인스펙터 그 패널에 보시면은 여기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위치도 있고요. 여기 add compon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게임 오브젝트 아무것도 없죠.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add component에서 컴포넌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펙트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메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피직스 2D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이런 것들을 동작하게끔 합니다. 기능을 수행하게끔. 컴포넌트 구조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 컴포넌트 고유 기능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필수 기능들은 여기에 다 가지고 있어요. 컴포넌트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를 하고 유니티 제어를 통해서 유니티 이벤트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때 여기 보면은 이름만 맞춰주면은 타이밍에 해당되는 이런 스타트라든가 원 트리거 엔터,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둘 다 상관없이 메시지에 명시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실행을 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요. 모든 객체에게 그죠?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담아서 뿌리는 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복잡한데요. 게임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하는 게 혹시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때요? 빠른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원래 이 책하고 조금 틀리게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한 3학년 이상이잖아요. 소프트웨어 학과든 정보통신공학부 아니면은 하다못해 연계 전공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마인드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쭉 그 기본 시사의 기초를 그냥 압축해서 쭉 스캔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C샵에서는 변수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C샵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용어를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조작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 절차를 기술한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는 뭐예요? 프로그램에서 처리되는 어떤 의미 있는 숫자, 문자, 기호 등을 의미하죠. 데이터형은 뭐예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정의해 주는 거예요. 정수인지, 그죠? 숫자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문자인지, 아니면은 불리언인지 이러한 것들이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름을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변수는 어떤 친구들은 C언어 배울 때 변수가 무엇이냐면 변하는 값. 상수는 뭐냐? 변하지 않는 값.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조금 틀린 해석이에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름을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변수는 그 메모리 공간에 오버라이트 값을 그죠? 수정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데이터형은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샵에서는 데이터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값형식과 밸류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 그래서 밸류 타입인 경우에는 스택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레퍼런스인 경우에는 힙 영역에다가 영역에다가 주소를 저장하고 여기 이렇게 그죠? 주소에 해당되는 값들 스틱 영역일 거를 참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임에 스트링 네임 이퀄 유니티라고 되어 있죠? 이 네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U가 저장되어 있는 그죠? 주소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힙에 있고요. 그 값을 가리키고 있는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유니티. 스택 영역이지만 그죠? 유니티 값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 C샵은 두 가지 메모리 영역에 사용하는데 스택과 힙을 사용하고요. 스택은 값형식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스택이니까 뭐예요?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마지막부터 그죠? 사용을 하고 사용이 끝나면 모두 뭐예요? 제거를 합니다. 힙은 참조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데이터를 다 사용한 후에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얻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을 사용합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계열자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끔 가비지 컬렉션 실행 시 프로그램이 늦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형이라는 게 오브젝트 타입 변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우리 클래스잖아요.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단내 프레임워크의 클래스 계층의 모든 클래스를 지원하는 게 오브젝트형 변수예요. 그래서 보면 모든 클래스, 단내 프레임워크의 모든 클래스 중 기본 클래스이면 모든 계층 구조의 정점, 가장 기물을 내는 메소드를 지원하는 게 이제 여기에 오브젝트고요. 모든 형식, 클래스, 구조, 열거형, 대리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도 있고, 오브젝트형에는 실수, 문자, 논리, 클래스, 열거형, 대리자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브젝트형 변수에는 지원 메소드가 이퀄, 객체 간이 같은 건지, 그죠? 파이널라이즈라고 해서 객체가 자동으로 해수하기 전에 정리하는 작업, get 해시 코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객체 값에 해당되는 숫자 생성을 해주고요.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문자를 제조하는 메소드입니다. 기본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값형식, 아까 밸류 타입이라고 했죠. 단순 형식과 열거, 구조, 너러블 형식이 있는데요. 단순 형식에서도 정수가 있고,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가 있죠. 그리고 부. 정수에서도 뭐예요? 부호가 있는 거, 없는 거. 유니코드는 뭐, 그죠? 문자죠. 유니코드 문자는, 네, 이렇게 한 문자씩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이 플롯 더블이 있고요. 고밀도 10진수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있고요. 데시멀. 자, 아마 이게 보면은 S 바이트 소트 인트 롱 바이트 언소트 언인트 언롱 이 차이가 뭐냐면요. 메모리 공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의 차이죠.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스트럭 구조 형식으로 정의가 가능하고 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참조 형식은 다른 모든 형식의 기본 클래스가 되는 오브젝트. 그다음에 문자열의 스트링, 클래스 형식의 클래스가 되고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열,
그죠? 형식의 int 해서 대괄호 쓰는 것도 있고요. 대리자 형식의 델리게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0, 1, -1 같은 데이터 형식을 정수라고 보고요. 여기 실수, 플롯, 더블, 데시멀이 있는데 부동소수의 형식의 실수는 유니티에서는 플롯이에요.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F를 아마 표시해야 되고요. 안 하면 더블로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형은 캐릭터 스트링. 문자형의 문자 차는 뭐야? 작은 따옴표로 표현을 하고요. 스트링형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를 표현합니다. 불은 참 거짓이겠죠? 숫자가 0이면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일 겁니다. 오브젝트형은 모든 데이터 형식의 오브젝트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오브젝트형은 모든 데이터 형식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형추론이라고 하고요. 형을 따로 추론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대입된 값을 확인한 후에 자동적으로 그 형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바형은요. 변수 선언시 값을 초기화해줘야지만 얘가 정수인지 숫자인지 실수인지 아니면은 문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 숫자, 기호 등의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고요. 문자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차 데이터 형식을, 정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int형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변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형수, 그죠? 데이터 형식과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쓰면 돼요. int age. 값을 할당할 때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변수 초기화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대입하면 우리는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 age equal 21이라고 하면은 age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21을 대입했기 때문에 초기화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조 형식의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형식 그리고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new라고 하는 그죠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형식에서 그 변수 값을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string s1이라고 하는 문자열 그죠 변수 s1에 이렇게 값을 이렇게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죠. 변수 이름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수 이름이 선언한 곳과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일괄 수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마우스를 클릭하고 R을 누른 상태에서 변환하면은 그 값이 한꺼번에 싹 바뀐다고 합니다. 변수 사용 예제, 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루기 위한 변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using 해가지고 보니까 collection, generic, 그죠? 유니티 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값들을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public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고요. 그죠? monobehavi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스타트, 그죠? 스타트 시작,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 보니까는 변수를 이상하다. 이거 못하죠? 이퀄 없고 int age예요. 타이핑 치워서 하면서 지금 오타를 낸 것 같아요. age에다가 21을 넣고 그렇게 되면 debug.log age 하면은 어디에요? 그 콘솔 창에 21이 출력이 될 겁니다. 변수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전역 변수는 클래스 내 멤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선언된 클래스 내의 모든 메소드 접근이 가능하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초기화되죠. 생성자에서 클래스에 대한 지원이 반환될 때 같이 반환이 되고요. 값을 할당하지 않고 사용하면 초기 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지역 변수는 메소드 내부에 사용되는 변수고 메소드가 호출될 때 초기화되고 끝나면 반환이 되고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정적 변수라고 하는 건 스태틱 베리어블은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하고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객체 인스턴스를 단 한 번만 생성하고 프로그램 종료할 때 리소스를 반환하니까 계속 그 스태틱 변수는 남아있겠죠, 값이. 접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 생성하면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계속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원이기 때문에 정적 변수는 정적 변수는 전역 변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적 변수는 유니티 에디터, 인스펙터 창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변수이고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함수나 메소드에 전달되는 값. 그죠? 여기 보시면은 변수 범위의 사용 예제 해가지고 유징해서 패키지 인풋 하고 클래스 베리어블 타입 모노 비헤이비어 해가지고 베리어블 타입에 대한 클래스 보니까는 스태틱 퍼블릭 불리언 스태틱 베리어블 해가지고 정적 변수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고요. private int and underlying global variable equal 1이라고 하는 변수, 그죠? 얘는 프라이빗이니까 요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소드가 있네, 그죠? 스타트와 로컬 베리어블. 프로그램이 얘가 시작이 되겠죠? 스타트, 인트 로컬 베리어블에다 이름을 초기화합니다. 그러면은 true죠. 그죠?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했지. 아, 이건 지역 변수면서 초기화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int 로컬 베리어블 2라고 해서 값을 할당하지 않았죠. 디버그 닷 로고 로컬 베리어블 닷 투 스트링 해가지고 얘가 출력을 하려는데 얘는 에러 나겠죠. 아무것도 값을 넣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에다가 1 매개 변수를 넣어서 로컬 베리어블을 넣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값에서 받고 이 값을 1을 로컬 베리어블에다가 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로컬 베리어블이 음, 어차피 네네 그죠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죠. 보이드는 뭐예요? 반환하는 값을 반환 리턴 값이 없는 거죠. 없는 메소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기화된 지역 변수 값을 할당하지 않는 지역 변수 정적 전역 변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수라는 것은 한 번 정의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값이 바뀌지 않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는 상수라고 하고요. 키워드로 const라고 하는 한정자를 사용합니다. const 데이터 형식, 변수 이름, 리터럴 상수를 씁니다. const, int, const value 10 하게 되면은 const value라고 하는 변수는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10이라고 하는 값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리터럴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그 자체 값이죠. 그냥 1, 2, 3, true 이런 거 자체인데 바뀌지 않아요. 그죠? 바뀔 수 없겠죠. 수식은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구성이 된 것을 우리는 수식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바 그죠? 여기 보면은 age는 int형으로 바뀌게끔 그죠? 지정이 되겠네요. 21 플러스 1 해가지고 30이 들어갈 거고. 연산자 종류에는 산술 연산자, 증감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이 있고요. 할당, 그죠? 복합 할당이 있고요. 논리 연산자, 나덴도가 있고요. 관계 연산자는 크다, 작다, 작거나 같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멤버 접근 연산자는 단연산자가 있고요. 연산자 종류 계속해서 보면은 데이터 형식 변화 및 검사 연산자, 이지 연산자, 에지 연산자, 캐스트 연산자, 타임 연산자 등이 있고요. 사망 연산자는 조건부 연산자죠. 람다 연산자는 메소드를 바로 그죠? 함수를 만들어 놓고 바로 결과값을 한 라인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고 기본 연산자, 대리 연산자, 유연산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단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플러스 int i는 1이고 여기에서 debug log of i toString 했으니까 콘솔창에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debug에서 뿔뿔 여기 전치죠? 전치로 했으니까 2가 출력이 되고 2 출력이 될 겁니다. 플롯 f라고 하는 변수에 2.3이라고 하는 실수를 대입을 하고 출력하고 전위로 먼저 뺐으니까 1.3이 되고 추후에도 1.3이 출력이 될 겁니다. 후이연산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1이니까 1이 출력이 될 거고 그죠? 두 번째는 1이 그대로 가고 여기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가 되겠죠? 다음 라인에 2가 될 거고요. 여기 플롯 변수 2.3에 대해서도 첫 번째 출력은 2.3 두 번째도 출력하고 이 문장이 끝나면서 하나가 그죠? 감소가 되기 때문에 1.3이 되겠죠.
그래도 그 후에 출력을 한 게 1.3이 될 겁니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대입연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야? 더해서 그죠? 결과값을 넣으라는 뜻이죠. A는 1이다 라고 하면 A는 A 플러스 3을 한 거죠. 그래서 4가 들어갈 겁니다. A는 A 마이너스 2 해가지고 4 마이너스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A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4에서 8. 5로 나누니까 그죠? 1. 나머지는 6으로 나눈 거니까 A에 그죠? 1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도 1이 되겠죠. 네. 논리연산자는 나덴도 우화 연산이고요. 여기 보면은 니게이션 나시죠? 네. B에서 펄스 넣고 출력에서 펄스를 니게이션 했으니까 true가 되겠죠. 얘는 BT1, BT2, BF1, BF2가 있을 때 BT1, BT2를 AND하기로 true가 되고요. 그죠? true false를 했으니까 false, AND 했으니까 true, false false를 AND를 했으니까 false가 되고요. 오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true 한 거를 오화를 했으니까 true가 되고 true false는 true가 되고 false는 false가 되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관계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항상 왼쪽이 기준이 되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예요. 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죠? C와 C2가 A와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보면은, 디버그 닷 로그 C1과 C2가 같으냐?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틀리죠, 당연히, 그죠? 65와 90인데, 그죠? 그 다음에, A는 1, B는 2, C는 3. A가 B보다 작다. 그죠? true. A가 B보다 크다. false. A가 B보다 C보다 작거나 같다. true.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true가 되네. 그죠? 멤버 변수 접근 연산자 단 연산자인데요. 유징 지시문에 중첩된 네임스페이스를 액세스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당 using 해서 system.collections.generate이라고 하는 이렇게 중첩된 네임스페이스를 쓸 때거나 아니면 메소드 그죠? 메소드에서 그래서 하이 메소드를 쓸 때도 디버그.log에서 쓸 때도 안전산자를 씁니다. 이지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결과의 런타임 데이터 형식이 지정된 데이터 형식과 호환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 스타트에서 i는 1이죠. 오브젝트 i 박스는 i. 그죠? 그럼 얘는 정수네, 그죠? 그러면은 i박스가 int냐? 그러면 true죠. i박스가 float이냐? 아니면 false로 출력이 될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뭔가 체크를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에지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형 데이터 간의 자료형 변환이 가능하고요. 하는 것으로서 형 변환이 가능하면 형 변환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널 값을 대입하는 연산자. 이 값을 반환하는 시 t는 데이터 타입이죠. 보니까는 여기에요, 그죠? i에다가 값을 스타트하고 오브젝트 5는 5에다 2를 넣었죠. 그럼 얘는 인트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i에는 뭐가 들어가요? 얘가 인트형이 맞냐라고 하면 true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1이 들어가겠죠, 그죠? i가 널 값이 아니죠. 여기서 toString 하게 되면은 1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조건부 연산자는 뭐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참이면 B, 거짓이면 C를 하겠죠. 남다 연산자는 메서드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리 연산자는 대리자 형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무형 메서드를 우리는 대리자 형식이라고 하고요. 컨디션 오퍼레이터 이그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살펴보면은
int i는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입이고, 그죠? 여기 보면은 i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하면 true가 S1에다가, 그죠? 대입이 되고, 디버그 단 로그 해서 S1이 출력이 될 겁니다. true. S2에는 i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false죠. false가 출력이 될 겁니다. 다음은 람다 오퍼레이터 이그젬플인데요. 옆에 이 부분이죠. 델리게이트, 인트, 메서드, 인트, 여기, 이게 이제 그거죠, 모명. 델리게이트고요. 여기서 보면은, 보이드 스타트 프로그램 여기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죠? 메소드가 매기면서 여기 두 개가 넘어가네요. add 해가지고요. a, b 값을 받아서 그 결과값으로 a 플러스 b 한 결과를 add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디버그 단 로고 해서 add 1, 2, 여기 얘가 얘로 호출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 2 해서 넘어가서 여기 add 값에는 3이, 그죠? 여기 대입이 되고 그 결과값이 3이 출력을 할 겁니다. 메소드, 여기 보면요. 마이너스 해가지고 A, B 매기면서 두 개를 받아서, 그죠? int A, B. 잔영이 인칭이, 그죠? 받아서 결과값으로 이렇게 A-B를 한 거죠. 디버그 단 로그 마이너스 오브 4,3 해서 벌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로 넘어가서 4와 3, 4-3에서 여기에 값이 1로 출력이 될 겁니다. 유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참조 형식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보면은 여기 스타트에서 들어가고요. 바라고 하는, 그죠? 형이 데이터 타입 A, 형태 A 변수를 선언해서 new int 해가지고 배열 그 크기가 3인, 그죠? 초기화까지 한 변수, 얘는 뭐예요? int형 배열 변수 A를, 그죠? 얘가 인식을 하겠죠. 반니까. 세 개, 10, 20, 30 초기화까지 하고요. 여기 보니까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 그죠? 객체, 클래스 변수 코에다가 new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하는 객체를 인스턴스한 거죠. 다음은 사이즈 오브 오퍼레이터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S 바이트는 1이고요. 바이트 1바이트고요.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크기를 돌려주는 거죠. 롱형은 8바이트, 캐릭터형 차는 2바이트,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데시멀은 16바이트. 불리언, 그죠? 불은 1바이트를 이렇게 단말해 준 거예요. 변수와 연산자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반항 연산자가 가장 높고요. 우선순위가 산술 연산자에서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시프트 연산, 관계 연산, 논리 연산, 비트 논리 연산, 상황 연산자, 할당, 남다 연산 이런 순으로 되고요. 이런 우선순위가 잘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 뭐예요? 가로로 이제 우선순위를 높이면 되겠죠. 다음은 제어문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문에는 조건문과 뭐가 있어요? 반복문이,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이 있겠죠. 근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처리 단위. C샵에서는 콜론으로 끝나는 그 코드의 한행을 우리는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의 종류는 선언문, 변수나 상수를 정의하거나 그죠? 하는 것. 식을 계산하는 것. 조건식에는 if, else문,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고, 그죠? 반복문은 for each, while, do while 등의 문장이 있습니다. if 문을 보면은 if 조건식 여기 플럭 중괄호를 이용해서 플럭 문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if statement example 해서 start L1 I1 I2네 그죠? I1 I2는 1, 2로 놓고 if 조건문 I가 I2보다 작으냐? 참이죠. 이거 왜 참을 출력할 겁니다. if else statement example에 대해서는 이렇게 if else 참이면 얘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여기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죠. I1은 3이고 I2는 4야. I1이 I2보다 크냐? 거짓이죠. else 문장을 시행해서 거짓을 출력할 겁니다. 스위치 문도
네, 맞습니다. 유징 해가지고 패키지 인부터 하고 스위칭 스테이트먼트 이그젬플 모노 비헤비얼 해가지고 클래스 생성하고 에뮬레이터로 애플키 그래프라고 하는 이 프로츠를 그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열거형 변수를 선언하고 스타트 이 프로츠 어벤져스예요. 그죠? 어벤져스 아닌데?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스위치문에 이 어벤져스에 대한 값이 뭐 어떤 값이 없어요. 그죠? 프로그래밍 미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수정해 보세요. 이게 수정이 그죠? 스위치 케이스문은 여기 아마 정수로 그죠? 정수나 문자도 정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스키 코드로 램핑이 되니까 문자나 아니면 정수로 사용을 됩니다. 포문은 초기화 조건식 그다음에 증가음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카운트, i 카운트가 되고 i는 0부터 이 카운트 5까지 i 뿔뿔 하고요. i는 0부터 4까지 4까지 아니에요. 그죠? 3까지 뿔뿔 하게 되면은 i는 0, j는 0, i는 0, j는 1, i는 0, j는 해가지고 3까지 그죠? 반복되고 4가 되면 벗어나서 i는 1 해가지고 쭉 될 겁니다. 그리고 포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이 다 그죠? i 값과 j 값에 들어갔죠. 이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for i는 0부터 i가 이 카운트까지 그죠? 두 스트링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0, 1, 2, 3, 4까지 출력이 될 거고요. 포이치문은 배열이나 컬렉션과 같은 인덱스를 하나씩 꺼내 블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포이츠 데이터 형식, 변수 이름, 인 컬렉션, 배열 또는 컬렉션 하게 되고요. 스타트해서 여기 보니까 넘버라고 하는 2차원 배열, 그죠? 인트형 배열 변수를, 넘버스를 변수 선언했죠. new 해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여형 형식에 대해서 초대를 한 거죠. 1, 2, 20, 47, 5, 8 되고요. 그래서 포문을 두 번 돌리면서 출력을 한 거랑 그죠? 넘버스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한번 출력한 거랑 같은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while문과 do while문. while문은 뭐야? 조건식에 만족하면 반복하는 건가? 그죠? do while문은 한 번, 그러니까 while문은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으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do while문은 최소한 그죠? 한 번은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반복문에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메뉴 같은 것들을 그죠? 디스플레이 할 때 C 언어에서 많이 활용을 했을 겁니다. 다음은 배열입니다. 배열의 다첨별 가변 배열이고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타입에서 이렇게 대괄호 놓고 배열 이름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 데이터 크기를 그래서 int number, new int 그러니까 크기가 다섯이 그죠? 5인 int형 배열 변수 넘버를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변수 글로벌 변수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0번째 1, 첫 번째 1, 두 번째 1 계속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디버그 단 로그 넘버 4에 있는 거 해당되는 게 이미 출력될 겁니다. 이때 이제 만약에 0번서부터 네 번째 인덱스에 있는 모든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포문을 돌리면 되죠. 포이칭문을 쓰든가.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 형식에서 대괄호 안에 컴마를 하나 이렇게 컴마를 하나 치면 2차원 배열이 될 거예요. 그죠? 두 개면 3차원 배열이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배열 이름, new 데이터 형식, 데이터 크기. 그래서 int 대괄호 컴마 해서 number 2D, new int 2 이게 뭐예요? 2 by 3이 되겠죠. 2m 3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마가 두 개가 되면은 행열이 되겠죠. 그래서 int number 2D, new int 2 by 2로 그죠? 예.
이행 2열에 대해서 값을 대입하고 1행 0열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을 한 거죠. 3차원인 경우, 3차원 배열인 경우는 콤마 2개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가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형식,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주지 않고 배열 이름, new 데이터 크기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0번째, 그죠? 크기나 배열 n번째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뭐 int 대괄호 2개, 그러면은 2차원 배열이겠죠? array, new, int 해서 보니까, 행의, 그죠? 여기 보면은 행의 숫자요, 그죠? 이게 행열이잖아요, 그죠? 3행에 해당되는 거는 0행, array 0행, 1행, 2행으로 해당되는 거고, 그 크기를 다시, 0행, 2열, 그죠? 1행에는 4열이고, 그 다음에 2행에, 그러니까, 세 번째, 그죠? 행에는, 뭐야? 열이 3개다라고 하니까 보면은, 행열에서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그죠? 다 틀려요. 가면 좀.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int 대괄호 array 3라고 하고, 이렇게 new int,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그죠? 묶어서. 얘는 배열의 크기는 필요 없겠죠. 초기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되겠죠. 그러면 뭐야? 3행, 첫 번째 행에는 1행 3열, 그죠? 0행 3열, 1행, 그리고 0열, 1열에는 4열, 2열에는 2행에는 2열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클래스 개념입니다. C# 프로그램에서. C샵 프로그램은 클래스 단위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논리 단위에 속하는 데이터 및 동작 집합을 캡슐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동작에 해당되는 것은 멤버 메소드, 속성은 멤버 변수, 그리고 이벤트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유징 지시문이 있고요. 그죠?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네임스페이스, 내가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작성하겠다. 네임스페이스를 또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명 하나 만들고요. 여기 상속. 그 다음에 퍼블릭 스트링 s 퍼블릭 필드 해가지고 보니까 string.empty라고 하는. 그 다음에 private int n private field 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요. 얘가 필드 멤버 변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필드 속성들을 그죠? 지정하는 거고, 스타트 업데이트 이벤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해서 퍼블릭 메소드와 프라이빗 메소드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퍼블릭은 접근 한정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필드 속성 메소드 이벤트 함수들을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와 같이 C샵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게임을 만들든 뭘 만들든. 생성자는 초기화를 위한 메소드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정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ew 해서 객체 인스턴스화 시켜서 하잖아요. 얘는 그냥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디스 클래스는 현재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리키며 확장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대한 함정점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고요. 메소드 내에 멤버 변수와 동일한 이름의 로컬 변수가 사용되면 로컬 변수가 우선순위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퍼블릭 클래스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헤빗 멤버 변수가 HP와 파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퍼블릭 보이드에서 어택하고 데미지 두 개의 메소드가 있고요.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 모노 비헤비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클래스 스타트 하니까 프로그램 시작되면서 플레이어에서 마이 플레이어, 뉴 플레이어에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얘가 이제 여기 HP와 파워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고 그죠? 여기서 my 플레이어 어택 하게 되면 여티스는 여기 그죠? 클래스 변수에 있는 HP 파워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999 데미지를 입혔다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얘가 my player 데미지 오브 30, 그죠? 30을 넘겨주면은 여기에서는 HP는 70이 될 거고요. 데미지는 30의 데미지를 입혔다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고, 예, 알겠죠? 접근 제한자라는 클래스 내 멤버, 필드 메소드, 속성, 이벤트의 접근 권한을 의미하는 건데요. 접근 제한자의 유형에는 퍼블릭은 클래스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만 접근이 가능한 거고,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으면은 프라이빗 디폴트로 쓰이는 거고요. 멤버라고 하는 거는 생성자, 소멸자, 상수, 필드, 메소드, 속성, 프로퍼티, 아까 그 메소드 있었죠. 이벤트, 인덱스, 연산자, 클래스 등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아시고요. 백지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클래스에서 U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죠. 접근 한정자 클래스 이름, 객체 이름, 그 다음에 U 클래스 이름 쓰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 EX, 클래스 선언한 거고요. 퍼블릭 멤버 변수, 여기 멤버 변수로 int m, 여기 int형에 m int 베리어블이 있고, 그죠? 멤버 변수로 스트링에 m 스트링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메소드로는 퍼블릭 보이드 디버그 로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메시지. 그래서 보니까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클래스의 멤버의 변수인 m 언더라인 스트링 베리어블에다가 대입하고 그걸 출력하고 끝내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클래스 이그젬플 모노비헤비얼 그 상속받은 클래스 이그젬플이 실행이 되고 여기 보니까는 프라이빗 해가지고요. 객체를 생성했네. 그죠? 여기 m 언더라인 클래스 ex라고 하는 클래스 이그젬플 클래스 ex에 대한 클래스 변수를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를 또 ex 클래스 ex라고 하는 객체를 인스턴스화 해서 되고 있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스타트하면서 실행이 될 겁니다. m 언더라인 클래스 ex 닷 여기에 보면은 요 클래스에 디버그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죠. 넘겨준 게 뭐예요? 이그젬플 메시지. 그죠? 그리고 m 스트링 베리어블에 여기에 이그젬플을 대입하고 여기 디버그 로그 메시지를 출력을 한 거죠. 출력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 출력된 결과가 아마 이그젬플이 출력되겠죠, 여기서. 다음 메서드입니다. 클래스 내에서 코드 블록을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다른 위치에서 호출하는 경우. 메서드 정의는 접근 제한자 데이터 형식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 그래서 리턴 반환값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호출은 데이터 형식 메서드 이름 아규먼트를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 그다음에 그 메서드 호출되는 메서드에는 이제 매개 변수를 넘겨줍니다. 인수와 반환값이 없는 메서드. 보이드 같은 경우는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드 리턴 메서드 이그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그죠? 만들었습니다. say hello. 여기 보이드도 없고 여기에 파라미터도 없죠. 그리고 그냥 출력하는 걸로 끝날 거야. 프로그램이 스타트 하면서 시작이 되고 say hello 호출했죠. 호출해서 넘어갔으면은 그 콘솔 창에 say hello가 출력이 되겠죠. 인수가 있는 메서드, say hello time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에 인수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는 여기 파라미터로 문자열, 그죠?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보내는 쪽과 호출하는 쪽과, 그죠? 그다음에 그 호출 당하는, 그죠? 그 메서드의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와 매개 변수의 타입이 같아야 되는 거죠. 보이드 리턴 메소드 이그젬플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는 리턴은 없어요. 보이드니까 그죠? 리턴 값은 없고 이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say hello를 호출을 했죠. 탐을 넣어가지고
네임에 time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hello time이라고 하는 건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 되겠죠. 인수와 반환값이 있는 메소드. 그러니까 add 3, 4, 호출해서 int, add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받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반환받는. 그러니까는 메소드가 있죠. int 뭐예요? 리턴 타입이 int 곱. 함수가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를 받아서 메소드가 그죠? 두 개를 받아서 두 개 값을 더해서 z에다 넣고 그 값을 반환하죠. 스타트 프로그램 시작되고 리절트 리절트 두 add 메소드 3, 4 때는 x에는 3, 그죠? y에는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과 4를 더해서 7을 z에다 넣고 7을 반환했으니까 리절트에는 7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다 로그하게 되면 콘솔 창으로 7이 출력이 될 겁니다. 값에 의한 전달. 메소드에서 매기변수를 전달할 때 값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값을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call by value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pass by value 이그잼라고 되고 start 시작됐네 그죠? int c add 1,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2 a에는 1 b에는 2가 들어가겠죠. 두 개 더해서 값이 뭐예요? 3이 넘어오겠죠. C에 넘어와서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A 값이나 B 값은 여기서 쓰고 뭐 어떻게 해요? 사라지겠죠. 참조위원 전달은 콜 바이 레퍼런스 메서드의 매개변수를 전달할 때 참조 전달을 하는 경우인데요. 레프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죠. 레프는 변수가 반드시 초기화해서 사용을 하고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콜 바이 레퍼런스 이그젠플을 보면요. 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죠. int a는 1, b는 2, c는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리언형으로 b1을 변수 선언하고 레프 메소드라고 하는 메소드에 a는 1, b는 그죠? 2. 그럼 여기 레퍼런스 요 c는 뭐야? 여기 보니까 레퍼런스니까 요 c죠. 얘 메모리를 그죠? 얘가 참고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 레프 메소드로 가서 int a에는 1, b에는 2, 그 다음 이제 c 변수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두 개의 값을 1과 2를 더해서 c에다가 넣고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값을 true를 던져주면은 여기에 b에는 true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보면은 int d는 3, 2에는 4. 그 다음에 int f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이럴 때는 넘겨줄 때 f 매기변수를 넘겨줄 때는 d out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넘겨주게 되면은 out 메소드하고 여기에는 3, 4가 넘어가고 여기는 그냥 f라고 하는 변수 그죠? 레퍼런스니까는 주소를 가지고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d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7이겠죠? 그럼 주요값을 넘겨주겠죠. 파람스라고 하는 것은 매개변수의 개수를 보통 우리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정했는데요. 매개변수가 가변적인 경우에 이제 파람이라고 하는 배열 형태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해서 int f add 1, 2 해서 두 개 그죠? 더해야 하게 되면은 더하게 되면 얘가 여기 1, 2가 넘어가고요. fx죠. 파람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배열에 1, 2가 넘어갑니다. 리전트 제로 여기서 fx의 길이가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1, 2 더해서 넘어가고 그죠? 결과값이 3이 넘어가서 되고요. 여기 보니까 f2라고 하고 add가 3, 4, 5잖아요. 넘어간 게. 그럼 여기에 3, 4, 5가 여기 fx에 넘어가고 그 값이 다 더해져서 리절트에도 들어가고 리절트 결과값인 11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벡터 클래스입니다. 벡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공간에 대한 변수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벡터 클래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벡터 2, 2D 게임에 대해서는 벡터 2가 있고요. 3D는 벡터 3. 벡터 2는 플로트 형으로 x, y 값 두 개를 사용하고요. 3D 게임에서는 플로트 형태로 x, y, g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클래스 사용하는 것은 벡터 2D 이그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스타트에서 보니까 벡터 2라고 하는 그죠 클래스 변수인 플레이어 포즈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를 인스턴스화 시키면서 뭐야 3.0f, 4.0f 실수예요, 그죠? 실수를 쓸 때는 요게 적도 이렇게 f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플레이 포즈 x 닷는 플레이 포즈 닷 x에 해당되는 값 플러스 0.8을 한 거죠. 그러면 x가 3.0 f 플러스 0.8이니까 3.8 그죠? x 여기에는 플레이 포즈 x에는 그리고 플레이 포즈 y에는 여기에 4 플러스 5.1을 하니까 9.10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플레이 포즈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정말 이걸 투플이라고 하나요? 투플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클래스끼리 뺄셈도 됩니다. 그래서 2D 이그젬플을 살펴보면요. 스타트에서 벡터 2 스타트 포즈, 벡터 2 클래스에 엔드 포즈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죠. 뉴 해가지고 벡터 클래스를 인스턴스 하면서 초기화를 했죠. 2.0, 1.0. 또 하나는 8.0과 5.0.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벡터 2의 디스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엔드 포즈와 스타트 포즈를 빼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8에서 2 빼고 5에서 1 뺐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는요, 요 메서드로 디스라고 하는, 지금 여기 디스가 그거죠. 여기에서 마그니튜드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벡터 간의 거리를, 그죠? 거리를 얘가 길이를 빼서 여기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살짝 틀릴 거예요. 일치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그냥 C#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고 유니티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는 정도로 했습니다.